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이 강좌는요, 동국대 컴퓨터 AI 학부 신윤순 교수님과 함께 PT를 만들었고요. 제가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히틀과 AI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이제 휴먼 인더 루프, 네, 드디어 나왔어요. 인간 개입 AI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딥러닝 생성형 AI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AI 거버넌스, 라이, 그 다음에 자이, 연결되는 그 핵심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틀 개념과 필요성, 그 다음에 AI 시대의 직업 구조 변화, 그 다음에 기업의 데이터 전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큰 파트로는 지금 휴먼 인더 루프랑 이제 히틀 위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 히틀, 네, 휴먼 인더 루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참여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 참여 루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히틀은요, 이제 AI 모델의 예측 결과를 사람이 검증, 보완, 수정하는 구조로서 이제 AI가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개입을 해서 품질과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에 두고 있어요. 즉, 이 히틀은요, 약자로 히틀이라고 할게요. 네. 인공지능의 개발 운영 과정에 이제 인간지능과 판단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네. 이 통합하는 접근 방식을 두는 게 이제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나온 거는 꽤 됐어요. 2018년부터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2025년 2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신뢰 가능한 AI랑 이제 설명 가능한 AI, 라이랑 자이가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논하게 되면서 이제 히틀이라는 부분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미세하게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성형 AI랑 맞물려가지고 이제 투명성과 책임 가능성을 알겠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입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AI가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히틀의 또 기본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인간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루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강좌는요, 제가 정말 PT 만들 때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논문들이 많아요. 네, 논문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희석해서 네, 좀 해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연구들 보면은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를 이제 HI라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이제 의미 형성을 어떻게 보고자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우시의 논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하우시 왜 뭐 많은 분들이 쓰시긴 했지만 그냥 하우시라고 할게요. 에달이 네, 그 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구조화되고 이제 반복적인 업무 환경에서 이제 AI가 속도나 패턴 인식, 대규모 데이터 처리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확실성이 높거나 이제 윤리적 맥락적으로 이제 판단되는 요구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 부분에 있는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오류나 편향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와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서 이제 사람의 통제가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놓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중심 접근이 모델 중심 접근만큼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최종 판단 단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 흐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모델 중심 접근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정하면 된다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 중심으로서 이제 제안을 접근을 하고 그 데이터가 갖는 그 문제 관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또 해서 최대한 그
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처리를 한 번에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조금 더 한 차원 높여라 라는 거예요. 기존엔 네, 사실 정규화만 하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관련 변수들만 조금 체크를 해서 네, 진행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그 품질 문제를 위해서라도 오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트의 사용을 봤었을 때, 이제 히트의 상황 문제,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부족, 그 다음에 애매모호한 상황,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이렇게 큰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모델 오류 같은 경우 이제 고정된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AI 모델들이, 네, 그래서 예측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기계학습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발생할지 좀 예측이 되지만 딥러닝부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극단값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몰라요. 네. 몰라요 하면 어떡해요? 그러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모릅니다. 너무 복잡한데 어떡해요? 네.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직접 검증하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GPT 했었을 때도 보면은, 네,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지? 하고서 보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내려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나오는 게 히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투명하고 책임만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개입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히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틀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제 쿠마로 씨가 이제 네, 논문을 정리해서 둔 상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참여 방식이라든지 자동화 인간 개입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윤리 책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그 연구 주제가 앞으로 떠오를 거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연구 윤리는 알겠지만 지금 이화여대에서 정보사회와 인터넷 윤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벌써 한 4, 5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도덕적 함양, 네,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체계도 늘어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도. 그리고 책임성 공유 모델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관련된 기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직을 준비하신다면 그쪽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종 판단에 그 사람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이제 데이터 질이라든지 인간 개입 방식, 그다음에 비용 및 확장성, 편향이나 이제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 모두 정확히 일하지 않으면 오류가 누적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개입할지 설계가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근데 이게 설계에 대해서 또 너무 사람들이 몰려 있거나, 그리고 적으면 또 효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 개입을 또 많으면 또 비용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그 인건비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확장이 네, 또 어렵겠죠. 돈이 한정적이니까. 물론 대기업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한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향 및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관성으로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존재함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틀의 프로세스를 보자면 이제 AI 모델의 초기 학습, 그 다음에 AI 모델의 예측, 그 다음에 인간 검토 및 수정, 그 다음에 AI 모델의 재학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주로 모델을 어떻게 주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 네, 어느 단계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는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네,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연구에 초점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도메인에 맞춰서 다 달라져요. 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히트는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이제 초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초기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시작했고요. 모델 예측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 검토 및 수정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 되고, 모델 재학습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조금 보자면요. 아무래도 스팸이랑 이제 자율주행차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이 설정을 했죠. 네, 자율주행차, 여기에 앞에 방해물이 있어. 그 부분도 인간이 설정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발생이 어렵죠. 갑작스럽게 어린이가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인간이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팸 메일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누가 봐도 이제 스팸인 메일인데 스팸 아니야라고 이제 클릭한 메일로 분류를 해놨을 경우 그 바탕은 또 다르게 또 이제 걸러지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오이하네 님께서 만드신 논문 같은데요. 네, AI와 인터랙티브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머신러닝 과정에 개입을 하는데 그 기존 개념을 재검토하면서 인간 사용자, 유저가 더 이상 단순히 루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기 밑에 원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생성형 AI가 발전이 된다고 해도 이제 인간은 단순히 결과를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피드백, 데이터 제공, 맞춤형 조정 등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즉, 이제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인간 및 기계의 상호작용해서 휴먼 머신 인터랙션 HMI가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그 관점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인간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틀은 사용자에게 신뢰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모델의 오류를 어떻게 잡고 그 재학습 데이터로 넘어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개입한 AI가 어떻게 기업 경쟁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들 보도록 할게요. 네. 교육적 맥락에서 또 보도록 하죠. 교육적 맥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인간 AI 협업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네.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논문을 10년간 이제 교육 분야에서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네, 교육 분야 관련된 그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문헌 리뷰를 이제 ER 다이아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형식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형식해서 SQL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네, ERD 배워서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해서 그려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네, 그래서 각 연구된 그 논문들이 인간 AI 환경이라는 그 엔티티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도식화를 해가지고 코딩으로 도식화 할 수 있도록 이제 코딩 분석해가지고 봤더니 관계 유형이 반방향인 경우가 많았고 이제 속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AI가 학생 그리고
교사에서 학생으로 갔었을 때 일방향 관계가 많았는데 인간과 AI 환경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는 네, 그 인터랙트가 적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학습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습을 했었을 때 학생은 여기서 막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알려주려고 하면은 교사는 그 정보를 보고 이제 좀 토론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히트를 또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히틀 윤리의 이제 사회적 관점을 보자면 이제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책임 소재,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노동 착취 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는 이제 특정 집단의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지하고 수정하는데 목표를 둬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책임 소재 같은 경우 계속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죠. 릴리어블 AI랑 같이. 네.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네. 그 책임 소재에 관련돼서 어디로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히틀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서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둘 것인지 네. 그냥 당연하게 개인정보 이거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착취. 인간이 AI가 발전되면서 인간이 할 일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단순하고 그냥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떨 때는 그냥 클릭만 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역할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과 인간은 공존한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틀은 이제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AI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의 윤리 및 사회적 관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정리할 때 거의 하루 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읽어보면서 하나씩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표입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윤리적 고려사항을 갖고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봤었던 논문들을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올해 나온 논문들 2025년 관련돼서도 있고 2024년, 2023년 해가지고 최대한 최신 트렌드로 해갖고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 논문들 춘천은 이렇게 되고요.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싫은데요 하시면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기업 내부 안에서 일정 자동화라든지 보고서 초안 자동 생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최종 검증은 사람이 맡아서 검토하고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인간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AI한테 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발전되면서 다 AI한테 맡기는 학생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사라져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로 넘어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 2. 파트 2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히틀 위드 어플리케이션인데, 경영과 관련돼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과 이제 경영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논문을 요약해서 봤을 때 이제 균형을 맞추는 핵심 도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과 인간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및 지속적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조직 역량 강화와 적응성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이제 히틀이 AI 분야만 두는 게 아니고 경영에서도 어떻게 둬가지고 이 데이터 처리와 이제 인간 감독, 지속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히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문 중에 이제 하우시가 쓴 건데 또 다른 하우시 네, 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생성형 AI의 협업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이유를 보니까 조직 의사결정에 대한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더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AI랑 하면은 더 나아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사 관리자와 MBA 학생, 그 경영학과 석사죠. 네. 석사 12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AI만 사용한 경우에는 이제 엉뚱한 판단을 하는데, 사람만 하면은 신중은 해요. 네, 시스템 2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사고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네. 시스템 2 같은 경우 조금 느리지만 좀 계산하는 경우, 네, 천천히 그 정확도에 맞춰서 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그 경우로 가요. 그런데 역시 사람과 AI가 협업을 하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신뢰도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더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엔 인간과 생성형 AI의 협업이 핵심 결과로 봤을 때 조직은 이제 AI를 단순히 결정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 봐야 되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AI 결과를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공동결정자, 코 디시전 메이커로 봐야 되고, 교육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와 협업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착안해서 봐야 되고, 윤리 책임 문제 같은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의사결정과 이제 관련돼서 네, 히트를 좀 보자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제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고 프로세스 설계를 어떻게 둬가지고 그 성과 전달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둘 것인가, 그 전략 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는 실험 방안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사람에서 나오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조직 전체로 확산되려면 AI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또 다른 결과를 또 보자면 이제 직원 성과가 조직 성과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AI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가 훨씬 더 강해진다. 둘 다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이 낮거나 부정확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 네, 뭐 당연한 얘기 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를 연구합니다. 네, 박사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네, 다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히틀과 신용평가 시장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신용평가 정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 정확성에 대해서 히트를 더해가지고 대출자 개별 사항과 이제 비정형 정보에 대해서 보고 그 정성적 판정을 해가지고 부정확한 신용평가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페어니스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신용평가 시장에 개입을 했더니 왜 신용평가 시장이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인간개입 관련돼서는 그 평가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항상 신용평가랑 평가 부분을 좀 위험관리의 목표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AI가 한번 잘못하면은 법적 평판 리스크 그대로 노출되고, 그리고 채용이라든지 대출, 뭐 고객 분석 뭐 이런 부분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있는데 제일로 큰 게 신용평가거든요. 네, 개인의 신용평가. 참고로 저는 높습니다. 네, 신용평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살짝 자랑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곧 빚이 생길 계획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게 이제 신용평가거든요. 그 박사들이 연구했을 때. 저도 이 연구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틀이 개입해서 이제 공정성을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규제 준수와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신뢰 증진을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두고요. 그래서 신용평가 관련해 가지고 뭐 대출 결정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 신뢰 증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찾아본 거는 국내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용평가의 중요와 이제 히틀과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네, 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논문들, 해외는 이렇게 두었습니다. 네. 신용평가랑 관련돼가지고, 네, 이렇게 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정리할 때 거의, 네, 어마어마하게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좀 울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정리하고서 그 다음 걸로 넘길게요. 히트를 도입을 했었을 때, 신용평가를 봤었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인력 구성 부분에서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AI가 놓치는 부분을 사람이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준선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위험 고객이라든지 특이 패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승인하고 반려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히틀은 기술이 아니고 프로세스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화 관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구축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봤다 하고 끝이지만 저 이거 정리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주려고 네. 진짜 열심히 공부한 논문들이거든요.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 줄 평 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둔 상황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NLP 부분에서 이제 보자면은 히틀 같은 경우에는 LM과 결합을 했었을 때 보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야기를 하자면 LMM과 아니면 NLP랑 같이 했을 때 드래프트를 만든 다음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검토를 해요. 사람 검토. 그 다음에 재생성. AI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확인해서 최종 승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같은 반복 루프로 진행되기 때문에 히트를 설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라벨링 품질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랙티브 학습이라든지 강학습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오류 관리나 이제 그 불확실도에 대한 필터링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히틀은 이제 내부적으로 AI 엘리먼트에서 이제 그 진행을 했었을 때 인간 피드백 기반 그 강화학습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AI를 이제 사회 규범에 맞추는 과정에서도 사람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문제라든지 뭐 의료, 법률, 공공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히트를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네, 이제 논문 마지막이었군요. 네, 더 있나 싶었어요. 원래는 더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자른 거였거든요. 네. 자, 보자면요. 이제 좀 요약되는 논문으로 이제 항공안전 시스템 위험 분석과 관련돼서 AI 음성 인식으로 해서 히틀과 같이 했었어요.
네, 봤었을 때 항공 AI의 히틀은 이제 사람의 마지막 단계가 있을 때 진짜 안전하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온 운용 위험 유형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데이터 위험이 있고 모델 위험이 있고 시스템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책임 위험이 있어서 여기서 데이터 위험 같은 경우 학습 데이터가 나쁘면 AI도 틀리고 모델 위험 같은 경우 AI 논리 한계로 이제 특수 상황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시스템 위험 같은 경우 기술 오류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운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그랬다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위험 같은 경우에는 법적 윤리적 책임 혼란을 어떻게 해서 누가 책임질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 밑에 원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계별로 설정한 거를 보자면 프레임워크를 1단계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두었고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평가를 두었고 그래서 리스크 컨트롤을 두고 어떻게 이식할 건지 그 다음에 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리스크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관계 빈도를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둘 것인지 항공 AI랑 인간 사이에서요. 그 다음에 피드백과 이제 향상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단계가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 개발로 네,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히틀, 와, 많이 배웠어요. 네. 히틀 여러 가지 배웠는데,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자면, 히틀이 이제 AI 성능 보완이 아니고, 이제 의사결정과 안전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할 시점에서는 이 히틀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사람이 있는지 뽑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의 예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직 내 AI 전략은 기술 도입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 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으로 이제 두는 게 히틀이고 또 히틀이 사람이 AI를 감독하는 구조가 아니고 사람과 AI의 기능을 딱 분리를 시켜요. 네, 히틀의 본질은.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AI가 질래? 아니면 사람이 질래? 그렇게 이제 따진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 판단은 무조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AI가 한다면 끝도 없이 이제 판단 능력이 사람에게서 이제 흩어진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히틀은 이제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이제 AI를 조직에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이냐 그 부분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를 네, 강조드리면서 네, 생성형 AI와 휴먼 인 더 루프로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다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강의인 이 히틀앤 AI 전략 마지막 강의는 아니죠. 네, 파트별로 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논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거를 하나씩 읽으면 국어책일 것 같아가지고 네, 요약하기도 좀 애매해서 제가 넘기긴 했지만 한 번씩 봐주시면서 논문에 대입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것도 조금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모바일 폰으로 게임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보지만 네,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히틀과 AI 전략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휴먼 인 더 루프 어떻게 돌아갈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에 관련돼서 프로세스를 조직 차원으로 볼 것인지 교육 가이드라인 관리 체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 한 번 더 네,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들 네, 강의 보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이 꼬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